저번에 그 개봉했던 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이게 증권사 직원의 애환을 그렸던 그런 영화인데요. 사실 제가 전직이 증권사 출신입니다. 네. 대부분 처음 직장을 입사를 하게 되면 업무를 배우잖아요. 저도 처음 직장에 입사를 했더니 업무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술을 가르쳐 줘요. 근데 이렇게 신입사원 시간 그렇게 지내면서 재미는 있었어요. 뭐 그렇게 술만 마시고 다녀도 따박따박 월급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또 플러스 알파로 다른 돈들도 들어와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욕심이 화를 불렀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그 거품이 커지다 보니까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영화 속의 유진열 씨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나중에 폭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도 사실 똑같은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딸 둘하고 와이프가 있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죠. 근데 다행히 전직이 증권사다 보니까 금융권회사에서 러브콜이 좀 들어왔어요. 그 많은 회사 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느 날 우리 선배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 전에 오늘은 선배한테 보험을 한번 팔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주 한잔 먹은 선배가 하는 얘기가 야 그렇게 보험이 힘들면 너 차라리 장사 한번 해봐라. 아 제가 뭐 집에서 라면도 한번 제대로 안 끓여면 칸을 아예 잡아보지도 않았거든요. 또 어떻게 제가 요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불현듯이 스쳐 지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들을 음식점으로 대학까지 다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우리 남매를 음식점으로 먹여 살렸는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충분히 애들 대학까지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전직이 증권사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6개월간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게 여기 있는 만보국수집을 창업을 했어요. 2012년도에. 준비 과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돌발 면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제가 칼질부터 하나씩 배우면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좀 많이 찾아주셔서 보험사 생활할 때보다 좀 낫어요. 근데 가게 사이즈가 워낙 조금해서 매출의 한계는 그 이상 나오질 않더라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배달을 접목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분이 배달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배달 한번 했더니 매출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제 얼굴을 딴 이 브랜드로 장수만사라는 브랜드로 이번에 새롭게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저처럼 은퇴를 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꿀팁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릴 준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20년, 30년 정도 하시게 되면 최고의 직책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지시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음식점 창업을 하게 되면 직접 서빙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왕년에. 근데 이거 버리셔야 돼요. 진짜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신입사원의 마음으로서 고객을 응대하면 고객분들이 그걸 또 하세요.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도전할 준비입니다. 저보다 요식을 먼저 시작한 후배가 있어요. 감자탕집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나름대로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친구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는데 제가 이제 배민을 알고 나서 아카데미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매장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친구는 그냥 그런 거보다 쳐다보더라고요.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거꾸로 저한테 물어봐요. 형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젊으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연결할 준비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기본적인 얘기가 서로 이제 두 손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서로 이제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좀 달라요.
제가 두 손을 주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저를 피해요 또. 저는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렇게 피하더라고요 저를. 그때 했던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 있잖아요.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지금 장사할 때는 저희 굳은 살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뭐 오바를 하거나 뭐 진상을 이럴 때 지금 저는 웃음이 나와요. 그냥 저 정도는 뭐 제가 당한 거에 비하면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직에 했던 경험을 지금 현직 요 직업에 최대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뭐 공무원 출신이라 하시는 분들은 사람 만나기 되게 힘들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람 만나시는 것보다 차라리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본인이 제일 잘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전직에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인데 이때 오 차장이 직장생활한테 푸념을 해요. 직장 너무 힘들다. 그때 이 자영업하는 이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다. 정말 장사를 하면서 내가 만능이 돼야 되잖아요. 주방도 봐야지, 홀도 봐야지, 알바 관리도 해야지, 마케팅도 해야지, 부가세 신고도 해야지, 전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직장생활하면 선배들한테 여쭤봐도 되잖아요. 가르쳐주잖아요. 옆가게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 경력자거든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뭘 만났냐면 배민 아카데미를 만났어요. 제가 장사는 길게는 못했지만 배민 아카데미 만나기 전, 후로 저는 갈려져요. 배민 만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배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도 받았지만 2018년도에 최다 참석장을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배우고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배민 아카데미를 100% 활용하는 꿀팁. 첫 번째는 배워라. 배민에서 보통 한 달에 한 7, 8번 정도의 강의를 해줘요. 첫 번째는 원가 손익관리. 이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법도 필요하더라고요. 법무, 세무, 특히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SNS, 마케팅, 페북, 인스타, 유튜브.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번째 임대차 보호법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작년 11월에 임대차 법이 바뀌었잖아요. 건물주하고 재계약하면서 얘기를 했죠. 건물주가 또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 못 하더라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됐던 거는 이 마케팅이었어요. 마케팅 수업을 듣다 보니까 우리 가게는 어떻게 SNS를 많이 알릴까? 이런 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2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쌈데이예요. 보쌈데이. 빼빼로데이 아시죠? 그것처럼 저는 보쌈데이를 아예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프랭카드 딱 걸고 이렇게 오늘은 5,000원 할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날짜를 정하지 않고 게릴라를 했어요. 했더니 고객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어떤 분은 이날을 또 기다려요. 기다렸다 5,000원 할인 받아서 드시려고. 두 번째는 달고나인데요. 달고나, 이 추억의 달고나 기억하시잖아요. 이 뽑기 이걸 해드려요. 언제쯤 해드리냐면 9시에서 10시쯤? 요때 좀 약간 술이 얼큰하게 올랐을 때 요때 제가 이제 구석에 앉아서 이걸 딱 해드려요. 냄새 싹 올라오잖아요. 와서 봐요.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게 다 있었어?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나 이거 집에서 해먹다가 국자 다 태워 먹었었는데 이런 경험을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진을 찍어요. SNS 본인들이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만나랍니다. 무림의 고수들은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배민 아카데미에서 무림의 고수들과 만났어요. 이 첫 번째 계신 분이 저희 건물 2층에 있는 그 냉면집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덕택에 제가 배달의 민족을 알게 되고 배달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참 저한테 은인 같은 분이죠.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꽃보다 매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번에 시즌 6 시작했더라고요. 그거 한번 신청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시즌 5에 운 좋게 당첨이 됐는데 셰프들한테 레시피를 배워서 요리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메뉴가 보쌈, 전, 국수 이런 건데 보쌈을 삶을 때 가끔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근데 셰프님한테 여쭤봤더니 딱 잡아주더라고요. 지금 보쌈에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덕분에 보쌈을 한 가지에서 5가지로 시리즈를 쫙 만들었어요. 메뉴에 다양한 가지 했죠. 그래서 저 정말 셰프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으로는 또 최근에 운 좋게 신한은행에서 하는 소사관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당첨이 돼서 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 동기분들 한 30명 되거든요. 30명이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끈끈한 동기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림의 고수들은 여기서 꼭 만나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사진은 월간 외식 경영이라는 그 잡지체에 나왔던 사진인데요. 가운데 있는 게 전데 그 스몰앤 고스트라고 기부하는 사장님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 배달할 때 다 이벤트 하잖아요. 그 뭐 음료수 서비스 주고 다 하잖아요. 저는 이벤트를 기부로 했어요. 댓글이 하나 달릴 때마다 1,000원씩, 2,000원씩 적립을 해요. 일정 금액이 모이면 가까운 동사무소나 아니면 사회복지 같은 데 기부를 해요. 기부 생각만 하고 다 하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마음이 정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할 때, 야, 이 장난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부는 중독이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음도 착해지고. 그래서 이런 모임도 사실은 배민에서 다 만나게 됐어요. 세 번째는 꿈을 꿔랍니다.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매출이 올라오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브랜드를 이번에 만들게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꾸는 게 있어요. 노포를 꿈을 꾸고 있어요. 저도 제 브랜드로 노포를 꿈꾸면서 제2의 창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배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는 체계적인 공부와 그 다음에 무림의 고수를 만나서 노하우를 전수를 받고 그 다음에 브랜드를 통해서 매출 신장 마지막으로 동료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진짜 장사 매일 설레요. 여러분 연애 해보셨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 가기 전에 옷맵을 하면서 막 설레이잖아요.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연애하는 기분. 저 매장 출근할 때 그런 기분이에요. 오늘은 고객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해드릴까? 어떤 이벤트를 해서 즐겁게 할까?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즐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하게 되면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25년 전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어요. 첫 직장 출근할 때 그때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출근을 딱 하는데 그때 문 앞에까지 나와서 배웅해준 우리 어머니 환한 미소. 근데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미소가 사라졌어요. 제 나이 지금 53인데요. 이제 어머니의 미소를 다시 찾아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죠. 고맙습니다.